자, 이번 시간은 지구의 역사, 그 중에서 지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퇴적 구조는 이제 지층이 생성된 초기에 퇴적물들이 쌓인 직후에 만들어지는 구조이고, 지질 구조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지층이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는 조금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질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습곡이 있습니다. 습곡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 횡압력이 뭐죠? 횡압력은 이렇게 양쪽에서 가운데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이런 힘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력과 횡압력은 반드시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횡압력을 받으면 그 단단한 이제 지층이지만 엄청난 대륙 이동이나 아니면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이제 횡압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습곡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이 부분을 보면 별로 안 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축인데, 자, 지층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상태에서 위로 볼록한 걸 배사, 아래로 볼록한 걸 향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배사, 향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층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배사이고 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표면에 의한 건 아니고 지층의 구조에서의 명칭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날개라 그럽니다. 윙이라 그러고 날개. 그 다음에 습곡의 종류는 자, 습곡축이 이게 축이죠. 축, 배사축, 향사축,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요게진 그런 모습이죠. 정습곡이라고. 요게 기울어진 경사습곡.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겠다, 그죠? 경사습곡은. 그러면 요게 습곡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수평면이니까 경사가 져 있죠. 거의 수평으로 누운 횡와습곡. 이게 이제 횡와 와자가 이제 누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횡와습곡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 바로 정습곡일 거고 여기 경사고 이것도 경사죠. 요거는 횡화습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차이는 지금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금방 말했던 단층 축과 수평면의 각도에 따라서 구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등사습곡이란 말은 약간 기준이랑은 다른데 그냥 이렇게 나란하게 그 습곡축들이 나란하게 기울어져 있다 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습곡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습곡과 또 한 가지 단층이 있는데 단층은 우리가 횡압력이 계속 작용하면 습곡도 생기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나 큰 힘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지층이 견딜 수 있는 탄성 한계를 넘어가면 끊겨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단층이 생기는데 그렇게 단층이 생길 때 그 충격파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자, 그래서 단층은 암석이 깨져 생긴 면을 경계로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해서 어긋나 있는 지질 구조라는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단층면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지층이 두 개가 있으면 단층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단층면이 있는데 이 단층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층면에서 위에 있는 게 바로 상반입니다. 단층면의 아래에 있는 게 하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층이 내려가 있죠.
하지만 얘는 상반입니다. 얘는 지층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죠. 하지만 하반입니다. 왜냐하면 지층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냐가 아니고 서로의 지층에 대해서 단층면의 위에 있는 게 상반, 단층면의 아래에 있는 게 하반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단층면에 대해서 장력을 받았기 때문에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걸 바로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횡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요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역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을 받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주양 이동 단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층면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한 상태를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횡압력이나 장력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양 이동 단층입니다. 여기서 정단층과 역단층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사면이 있을 때 경사면 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경사면에 대해서 요 같은 경우는 좀 억지스럽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역단층, 역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이 용어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름 볼까요? 여기 바로 뭘까요? 상반이 지측면에 위에 있는 상반이 내려가 있죠. 하반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이 경사면에 대해 자연스럽게 경사면에 대해 내려와 있는 정단층입니다. 얘는 역단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주양 이동 단층입니다. 여기서 보면 안에 있는 지층들이 실제로 습곡을 받아가지고 경사져 있는 상태로의 지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줄무늬는 그 전에 습곡에 의해 생긴 거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는 이게 수평면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면 위에 있는 상반, 하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압과 전리 보겠습니다. 부정압. 자, 부정압은 오랜 시간 동안에 퇴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 그 사이를 우리는 부정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압이란 거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고 훨씬 더 오래된 수천만 년 정도가 되는 기간이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정압면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퇴적 쌓입니다. 융기 및 습곡. 융기와 습곡을 동일한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융기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전체의 대륙이 위로 올라가는 걸 융기라 그러고, 습곡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용어를 같은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융기하고 습곡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풍화가 됩니다. 침식이 됩니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다시 위에 게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위에 게 없어지니까 약간 침강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때 위에 다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지층이 또 쌓였습니다. 그때 요 선을 볼까요?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은 여기에 있는 요 두 지층 사이에 뭐 시간 간격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요 두 지층, 요 지층과 이 지층 사이의 시간은 우리가 엄청나게 앞선 이 두 과정을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너무나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밑에가 습곡 때문에, 습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부정합 종류. 자, 상하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이렇게 다르죠, 지금 경사가. 이걸 보고 우리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그러고, 상하지층이 나란한 경우를 우리는 평행 부정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경사 부정합은 알겠는데 이렇게 구분되죠. 평행 부정합은 뭐냐면 습곡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적했다가 융기했다가 다시 침강해서 쌓였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이 다시 쌓이게 되더라도 이게 이제 부정한 면이라면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죠. 위와 아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났는지.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왠지 습곡도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 또 퇴적 이후에 또 퇴적 전에 풍화가 침식이 일어나니까 아주 오랜 시간 지난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평행 부정합은 잘 알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저 여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부정한 면이 이제 평행으로 쌓였을 때도 밑에 있는 딱딱한 단단한 이제 아주 굳어 있는 암석 지층이겠죠. 거기서 위에 있는 요 1번이라는 지층이 쌓일 때는 지층이 쌓이니까 그게 퇴적물 단계죠. 퇴적물 단계에서 쌓일 때 아래 부분에 있는 지층의 풍화를 받아가지고 요 지층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암석들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에 이 1 퇴적물이 쌓였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1 퇴적물 밑에 보면 그 밑에 있는 지층의 성분들이 이제 기저여감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지층 안에 아래에 있는 지층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여감 같은 것들이 아래에 쌓여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경사 부정합에도 기저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행 부정합에서 우리가 이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저여감을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기저여감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정합 밑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우리가 이게 경사인지 그리고 평행한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화학 같은 경우는 관입을 크게 해버리면 이게 경사인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침식이 되어서 다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리는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말하는데 우리가 단층과는 달리 틈을 따라 양쪽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없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리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상 전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유명한 제주도에 있는 주상 전리 같은 경우에 육각 기둥 또는 오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쌓여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암석의 틈이나 균열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표로 분출한 용암, 분출했으니까 이건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분출했으면 화산암, 신부했으면 화성암이죠. 자, 그러면 부피가 분출해서 이제 이게 이제 식는 과정인데 부피가 갑작스럽게 수축하기 때문에 오각형이나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생기는 주상 전리 또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이 이제 화강암은 이제 화성암 아까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정확히 안 했는데 화성암은 우리가 퇴적암, 변성암과 함께 큰 이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고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게 화산암이고 그 다음에 심부에 있는 거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죠? 심성암. 심성암 중에 유명한 게 화강암이죠. 자, 그래서 이 심성암의 유명한 화강암이 지하 심부에 쌓였다가 이게 융기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지층들이 원래는 이제 위에 덮여있던 것들이 침식되면서 이제 위에 것들이 없어지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이 부분 화강암이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나면 눌려있던 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해서 수평으로 이제 눌려있던 힘이 없어지니까 판상으로 갈라져서 생기는 게 바로 판상전리입니다. 이 전리의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주상전리죠. 위로 이제 분출한 화산암에서
이제 이게 식으면서 가장 최소한의 간격으로 굳으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 전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위에 부분부터 식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했던 판상 전리죠. 이렇게 심부에 있던 심성암이 이제 예를 들면 화강암이 위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압력이 감소한 거에 따라서 판상으로 생기는 판상 전리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지질 구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입 마그마가 이 그림 잘 나와 있죠. 마그마가 압력이 감소하면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존 암석의 약한 틈이라고 하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두 지층의 사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약하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한 부분을 따라서 암맥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전체를 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틈을 따라서 관입하게 되면 주변에는 이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녹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녹는 과정에서 마그마 관입할 때 일부 암석이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에서 전부 다 녹지는 않고 암편으로 들어있는 것을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이 있고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했습니다. 근데 여기 1번에 있는 성분의 이제 암석이 포획암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층이 관찰되면 이 1번과 전체 마그마의 관입을 2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2번 안에는 1번의 포획암이 들어있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 누가 더 오래된 지층일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생긴 이후에 이 1번의 그 암석을 떨어져 와 있는 암석을 2번 마그마가 포획한 다음에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굳은 이 암석 안에 1번 암석이 포획되어 있겠죠. 그래서 생성 순서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질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 과정이라던가 또는 이런 대표적인 이제 그런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또 유추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